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퀴노나주 유럽 승인 발표만 남았다. 시장 조정 마무리 임박.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기간 조정 마무리 완만한 상승 가능할까? 두 번째, 외국인 수급 서서히 좋아지고 있으나. 세 번째, 레퀴노나주 유럽 승인 발표 이후에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주가 전망은. 미국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살려놓았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신의 목표를 상향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올라가면서 다우지수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0.62% 상승. 나스닥 폭락의 모습이 나왔다가 양봉의 모습으로 살리면서 보합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시장 박스권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 시장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10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저점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저점과 그리고 또 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상황들이 나와주면서 완만한 상승세로 나갈 가능성은 높아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3천억 가까운 매수 우위죠. 코스닥은 매도였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색깔이 다르죠. SK텔레콤,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가장 많이 샀잖아요. 통신주와 조선주를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포스코, HMM 등이 나오는 모습, 카카오, SK하이닉스, NC소프트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고, 또한 금융주들도 신한지주, KB금융도 매수 상위권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주도주 맥락이었던 삼성전자 외국인들 오늘 또 많이 파는 모습이죠.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전자 이렇게 많이 파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 우위로 나오긴 했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아니고 종목을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상황이 나와야만 외국인들 쪽에서도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나마 방어를 잘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바닥이 좀 확인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LG화학 반등이 자꾸 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조정, 기간을 좀 더 끄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향 쪽으로 모양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카카오는 역시 오늘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2% 이상 올라가주면서 완만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제 금리가 1.6%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수도 이제 박스권 등락 과정에서 서서히 완만한 상승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다음 주 4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적인 측면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경기 측면이잖아요. 오늘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2.9%로 IMF가 발표를 했고, 또 1월 달에는 3.1%로 했다가 이번에 3.6%로 다시 올리는 모습입니다.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OECD라든가 쭉 발표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다 3%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장률
즉 경기는 좋다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EPS는 여러분 한 주식당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이익 나누기 전체 주식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EPS 지표는 순이익, 이익에 대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신흥국들이 2021년에 45.7% 정도 성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63.3%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EPS, 순이익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이 문제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3대 ETF 계좌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iShare는 뭐냐면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ETF 펀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성격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SCI 우리나라에 대한 자수를 보시면은 올 1월 들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줄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옆으로 지금 세우는 정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 1월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죠. 아시아 전체적인 상황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만 투자하는 펀드에서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쪽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패시브 자금들은 아직 별로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완만한 상승은 가능하지만 강력하게 팍팍 올라가는 작년처럼 그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크게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전개가 되는 상황이 나오고, 요 패시브 자금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오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시장 강한 상승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통신주나 또 해운주, 조선주 이런 맥락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3월 9일날 바닥을 확인을 해준 상태에서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또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러면서 상승 각도로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코스닥 쪽의 바이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낙폭이 크면서 조정 기간도 가장 길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또한 실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측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 시장의 돌파구를 열을 수 있는 바이오 쪽에서의 선도 주식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부터 언급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면은 유럽의약청에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시면 2월 25일부터 롤링 리뷰를 시작을 했고 3월 3일 날 각 국가별로 긴급 사용을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안건이 25일까지 정례 회의에서 상정이 되었죠. CHMP에서.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유럽의약품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8시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주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 주총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한 이야기는 유럽의약품청의 레키로나에 대한 사용 승인 권고 결정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26일 밤이나 내일 27일 새벽에 공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총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얼마로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나라의 유럽 쪽에 수출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제 규모와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릴리 것이 이제 137만 5천원, 호흡은 231만원이죠. 그 다음에 리제네런 것은 165만원, 요것은 23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즉 뭐냐면은 요 도수당 가격 곱하기
그 다음에 규모를 곱하시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것은 3억 7,500만 달러죠. 왜냐면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125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게 되면 얼마냐 하면은 5조 7,893억이 되는 것이죠.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서정진 회장께서 주총에서 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레키로나주 가격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85% 수준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요것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병용 투여 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5만원짜리인데 요 가격의 85%가 되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예상 판매 가격은 1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만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매량에 대한 전망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정권회사들의 전망치를 쭉 보실 때 나름대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최하로 보시면 150만 명 정도를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40만원이니까요. 이걸 곱하면 약 2조 1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도 흥분하시거나 화내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예상일 뿐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한 것은 리제네론 가격의 85%인데 리제네론의 가격은 미국 판매 가격이 될지, 리제네론도 수출할 때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61만원 선은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또 수출할 때는 리제네론도 얼마에 수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 리제네론 가격이 85%라는 것은 미국에서 팔고 있는 가격인지 리제네론이 수출 가격의 85%인지는 역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소극적으로 최소화시킨 내용이다.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도 약 2조 1천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인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주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레키로나 수출 협상을 7개 나라와 진행 중이다. 자, 7개국하고 수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것은 유럽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미국 FDA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요번에 발표가 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미국 FDA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오늘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키로나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레키로나주의 수익에 대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를 만들기는 했지만 또한 이익을 당연히 보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의 수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역시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최소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도 약 2조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올해는 판매가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그렇지 않다는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기존의 제품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램시마, 램시마 SC, 그리고 또 트룩시마, 흐주마,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실적 측면에선 계속적인 성장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21년 여기에 레키로나주가 포함이 된다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유망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양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물론 셀트리온은 막판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헬스케어도 약간 막판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제약은 가장 늦게 따라올 것이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보면 외국인들이 약 26,000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 우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재료 노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다음 과정은 현재 7개 국가와 협상 중인데 수출을 어느 국가부터 빨리 나올 것이냐,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시세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을 풀리는 상황이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시세,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요. 따라서 지금은 흥분할 때도 아니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유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